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여러분.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이니까 주식 생각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고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신라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공시가 떴죠. 그래서 지금 신라젠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싶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이런 비보가 전해지면 코스닥의 상승 제약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하락폭이 다 복구했습니다. 폭락론자들은 진짜 이제는 패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라고 해.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결국엔 올해 상승폭이 플러스가 됐죠, 코스닥이. 그리고 나스닥도 플러스가 됐습니다. 일단 저는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등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 펀치베리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5월 23일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채무 상환이 다가오는데 이걸 못 넘겨 국가 디폴트에 빠진다는 썰이 솔솔 돌고 있습니다. 국가 디폴트는 갑작스러운 거라 시장에 선반영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다가오고 이걸 기점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세계 경제가 나빠질 거란 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펀치베리님. 지금 말씀하신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채무 상환 때문에 디폴트가 빠진다라는 걸 지금 적으셨잖아요, 여기. 이게 제가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적으신 걸 보면 알겠지만, 갑작스러운 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지난달부터 꾸준히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충격은 있겠지만, 전저점을 하회하는 충격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알려진 악재로는 전저점을 위협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가장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락다운을 해제했는데 갑자기 초확산이 일어난다거나, 치료제 개발에 완전 실패해버린다거나, 백신 개발이 가속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흥국이 디폴트가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신흥국에서 외환위기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은 큰 충격은 못 줄 것 같아요. 충격은 당연히 주겠죠. 왜냐면 연쇄 작용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쟤만 파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도 쟤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얘가 투자했는 것도 있고 얘한테 투자했는 사람들도 돈을 못 받고,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터져버리면 그게 연쇄 작용이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는 이미 다 예상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4월 13일부터 쭉 있었죠. 아르헨티나가 9번째 디폴트 위기다. 가난한 신흥국 상환 유예를 추진해 주자. G20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4월 20일은 이제 코로나발 신흥국 경제 쇼크 공포, 디폴트 도미노 예상. 한국은 건재할지 자신 못한다. 라는 저때 역대급도 헛소리를 했네요. 4월 23일은 아르헨 한 달간 모라토리엄. 브라질 해알 사상 최저. 해알가가 사상 최저라. 자, 코로나 쇼크에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디폴트 선언 국가 늘 듯. 디폴트 선언하는 국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발 경제 충격에 신흥국 통화가 뚝뚝. 그다음 외신도 있습니다.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아르헨티나 뱅킹 비즈니스 슈링크. 가라앉고 있다. 소버린 디폴트 룸스. 소버린 디폴트가 살살살살 피어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오늘 공시가 떴죠. 기타 시장 안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안내. 거래 정지가 더 늘어났죠. 그 다음에 신라젠이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거래 정지합니다. 거래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해요.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게 상장 폐지를 할지. 상장 폐지를 하면 정리매매 순으로 들어가겠죠. 아니면 관리 종목이 지정된다거나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분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바로 해제될 수도 있어요. 이 혐의가 풀리면. 이 법적 공방이 좀 예상되는 거죠. 굉장히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신라젠을 조금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대박 종목 3가지를 꽂아서 한번 리스크 테이킹을 해보겠다라고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라젠, 네이처셀, 그 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이었어요.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이랑 네이처셀은 지금 현재 수익률이 50%에서 100% 사이죠, 두 개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성공적인데 지금 신라젠이 약간 허들이 생겼어요.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종목이었어요. 3개 중에 1개만 성공해도 괜찮겠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어떤 혐의냐 하면 지금 신라젠 문은상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팩사백이 실패할 걸 알면서 미리 팔았다는 거죠. 예, 그 혐의랑 그다음에 BW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쟁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단독 기사. 그놈의 단독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 약간 좀 냄새가 솔솔 나긴 합니다. 신라젠 페이퍼 컴퍼니 실소유주가 부인 이름 뒤에 숨어 문은상 도왔다. 예, 오늘 후 예, 신라젠 위기, 문은상 검찰 수사 반박하며 법정 공방도 가고 그러니까 법정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무자본 BW 인수 2천억 원 이득 약간 요런 얘기. 자, 회사에서는 지금 반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신라젠이 약간 요런 거는 잘해요. 제가 이때까지 신라젠을 얘가 상장할 때부터 지켜봤죠. 지켜봤는데 즉각 반박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때 팍스넷에서 기획기사 나올 때도 바로바로 반박했죠. 근데 팍스넷 기획기사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었죠. 안내문 보시면 이제 주식 거래 정지 되자마자 이거는 전 임원들에 대한 거라서 관계없고 거래 재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했는데 거래 재개 못 시켰죠. 호소문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문은상 대표의 주식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 이득을 취득했다는 거에 대한 반박 내용이랑 그다음 BW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이미 해명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법적 공방에서 그 시시비비가 갈리겠죠. 내용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홈페이지는 항상 들어가 보셔야 돼요. 주담하고도 계속 통화를 해보셔야 되고요. 시가총액이 약 지금 8,660억입니다. 소액 주주는 약 15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되면 이 회사가 도덕성이 어떤 이런 거는 예, 차치하고 얘기하자고요. 이 시가총액 8,6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 소액 주주가 15만 명 이상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상장 폐지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함부로 상장 폐지 못할 거예요.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100%의 증거가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맞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게 지금 일자로 보시면 상장 전이에요. 상장 전에 대형 로펌 두 군데에서 이미 검증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똑같은 이슈였죠. 그러니까 이미 상장을 해버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주주들한테 야 투자는 너의 책임이지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섣부르게 상장 폐지다 망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몰라요. 11일 날 이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걱정을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신라젠에 대해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있겠지만 걱정을 하신들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몰빵하신 분은 없겠죠. 신라젠 같은 곳에. 신라젠 같은 종목에 몰빵을 하시면 좀 위험하긴 합니다. 이거는. 예. 보통 중장기 포트는 절대 이런 이슈가 없을 만한 회사에 넣어놓고 소액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셀트리온 같은 건 좀 뭐 낫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애매하고요. 예. 아직은 좀 분식회계 이슈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예전부터 투자하고 싶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근데 절대 못했죠. 예. 누구인가 라인을 그으면서 이게 상승을 예견했지만 절대 못 샀습니다. 못 사겠더라고. 근데 예, 이거는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 폐지 안 된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요. 걱정해도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라젠의 흐름을 한번 봤습니다. 신라젠의 흐름을 봤는데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제가 이 재밌는 거 이거 예전부터 트래킹 하던 건데 제가 넣었어요. 좀 정리를 했는데 그 로 데이터로 정리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또 그 인포그래픽스로 매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바꿔봤어요. 신장함에 반응을 보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역대급 고점을 그 이루었던 이벤트였죠. 고점을 찍고 떨어졌습니다. 자, 문은상 대표가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18년까지 계속 매도를 했대요. 어찌 보면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래요. 여기서 매도를 했고요. 자, 중국 항암제 관세 철폐하겠다고 리커창 총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싼 고점을 찍고 진짜 이 두 개는 지난 다음에 보면 여기서 팔아치우려고 용을 썼습니다. 용을 썼어요. 두 군데에서 팔아치우고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라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잘 안 보이네. 연합회색이 외국인의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한 번 쇼커버링이 일어납니다. 쇼커버링은 주가가 하락할 때 하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공매도 정가가 확 떨어지는 게 쇼커버링입니다. 쇼트를 커버링 하는 거죠. 쇼트를 커버링 하는 건데 이 주가가 하락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 정말 개기일식 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셀트리온도 그랬죠. 예, 쇼커버링 하면서 숏스퀴즈라고 하죠.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폭등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랑 다우도 그렇죠. 아무튼 이때 싱가포르 투자청 미팅에 대한 뉴스는 몰랐나 봐요. 예, 몰랐나 봐요. 아무튼 이때 좀 쇼커버링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때 신라젠 투자했었죠. 기억나시죠? 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었는데 아니다. 예, 얘는 여기서 못 팔았다. 얘는 여기서 팔았나 그렇습니다. HLB를 이때 팔았고 신라젠은 좀 더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신라젠을 좀 오래 홀딩하는 편이네요. 자, 그래서 다 털고 지켜봤는데 보시면 이때부터 슬슬 기획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팍스의 기획기사 기억나시죠? 기획기사가 나오면서 그때 제가 음모론을 찍었던 시기인데 계속 하락을 해요. 이거 뭐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굉장히 큰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가격대가 거의 한 8만원대에서 6만원대로 떨어졌어요. 30% 떨어졌죠. 30%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이때 키움증권에서 3천억 그 시비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비에서 제가 좀 힌트를 얻었었거든요. 거기에 무용성 평가에 대한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싱가포르 투자청 미팅했다. 이 쇼트 커버링을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공매도 세력 다 뒤졌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안 뒤지죠. 예. 공매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없앨 수 없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는 이게 의심스러운 공매도 원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 그 수사에서. 왠지 아세요? 자, 팩400 임상 3상 실패했잖아요. 임상 3상 실패가 이때 8월 초에 나왔습니다. 결과가. 8월 초에 나왔는데 안 보인다. 8월 초에 나왔는데 여기 8월 초에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18년 10월부터 예, 이 팩400 임상 3상 실패까지 거의 한 10개월이죠. 10개월 동안 공매도가 계속 발생했어요. 예, 공매도 정가 2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깨끗하게 보시면 예, 2까지 올라가요. 2까지 쭉 올려놓고 임상 3상 실패 소식이 뜨자마자 쇼커버링 확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거 공매도 세력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벌었어요. 예, 이때 쇼커버링에서 다 뒤졌다라고 공매도 세력 막 비웃고 있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비웃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울고 있고요. 공매도 세력은 짜잔 하면서 지금 얼마죠 이게. 평단가 이 정도라고 하면 8만원에서 2만원의 상황이었으니까 지금은 야 아무튼 예,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상환을 하고 여기서 알 수 없는 흐름이 한번 나와요. 예, 잠깐 상승할 때 공매도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이때 뭐 거의 이 파는 외국인 지금 외국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공매도를 확 치고 다시 상환하고 이건 얼마 못 벌었을 것 같아요. 얼마 못 벌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의심스러운 공매도가 발생해요. 여기 신장암 병용 임상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장암 병용 임상 추가 승인이 여기서 떠서 여기서 좀 주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때부터 제가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죠. 단기 트레이딩 계속 하다가 여기서부터 좀 홀딩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거래 정지. 뭐야 이거.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신장암 병용 임상 추가 승인이 났을 때부터 코로나 치료제 개발 착수 뭐 기타 등등 할 때까지 공매도가 막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 현재 사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이 알고 있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내부적으로 정보가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팩400 임상 3상 실패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이것 때문에요. 예. 얘 어떻게 알았죠? 예, 어떻게 알고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쳤을까요? 신기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실패 소식이 뜨자마자 바로 그냥 쇼커버링하고 다시 공매도하고 이거 완전 논았네. 논았어 그냥. 아무튼
지금 약간 현재 사태를 공매도 세력이 알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정도밖에 안 쳤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 정리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진짜 공매도 막 이렇게 쳤을 겁니다. 이렇게 당연하죠. 근데 이걸 알진 못했다. 약간 그러니까 이게 기획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나?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되면 코스닥 바이오에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의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신뢰성이 좀 낮아지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랑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 사건이 바이오 섹터에 거의 뭐 종말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이슈가 터지면 사람들이 바이오는 거품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이오에 좀 손을 떼겠죠. 그럼 제가 또 생각했던 이 바이오 대폭 등장이 온다라고 했는 게 또 요연하게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폭등할 겁니다. 바이오는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해요. 이번 뭐 코로나 사태도 그렇죠. 이것만 봐도. 자,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건데 지금 현재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지 말고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컨트롤하고 있겠죠. 세력이 이 현재 거래 정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대해서 몰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몰랐는 것 같아요. 공매도 수치만 보면 몰랐는 것 같습니다. 몰랐는데 그러면 이 거래 정지가 되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로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얘들도 지금 물려 있습니다. 맞잖아요. 얘들도 물려 있어요. 얘들이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메디톡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 되든 상장 폐지가 되든 또는 아무 일 없이 끝나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일단은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다. 확실하게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도 높고 거기다가 소액주도 많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경계를 극대화해야 되는 장이 왔습니다. 인버스 추매를 추매로 바꿔야겠다. 이것도 뭐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누구인가잖아요. 아무튼 6,500 이하부터는 좀 인버스를 조금씩 사모을 예정입니다. 뭐 한 번에 막 비중 확대하고 이러지 않을 거고요. 6,500에 좀 사고, 그다음에 6,200에 좀 사고, 6,000에 좀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인버스를 조금씩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를 계속 집중해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랑. 자, 단기적으로 바이오 대북 정책주에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단기적으로 수급주랑 낙폭 가대주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테마를 노리고 대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이미 제가 매집한 것들이 있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 낙폭이 과대한 종목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재와 호재를 보시면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좀 사라지고 있어요. 한일 경제 분쟁은 아직 모릅니다. 이거는 자산의 강제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호재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로 또 병아리 눈물만큼 샀어요. 오늘 병아리 눈물의 그 사촌의 옆집의 아저씨인기라, 약간 그런 거. 장중 눈물 조심하세요.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이 점프하고 있습니다. 이게 worst, it would be worst란 거죠. 최악일 거다, 지금이 최악일 거다. 왜냐면 잠디 설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실업자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24%래요. 24%인데 이게 바닥이구나. 이런 또 희망 회로를 다 태우고 있습니다. 이 미제 놈들도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중국이 US랑 트레이드 니고시에이터가 전화했답니다. 좀 약간 완화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페드가 고 네거티브 넥스트 이어, 이게 기사 제목 역시 미제놈들도 이 기레기가 있네요. 고 네거티브라고 하면 약간 좀 부정적이냐 약간 이런 건데 아닙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가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증권가는 내년에 마이너스 금리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결국에 증권가는 내년까지 무언가 지지부진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탁이 높게 열렸다. 이게 뭐 US 차이나에 대한 트레이드톡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it would be worst, 최바닥일 거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주력인 거는 미중 그 무역 악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호프가 있다는 거예요. 우버가 이 CEO 이름인데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코스로 샤히 뭐야 이게. 아무튼 CEO 분께서 뭐 그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좀 요금도 낮추고 해서 수익성을 좀 높이겠다. 약간
요금이 아니고 수수료를 낮추고 해서 너 운전자들 좀 수익성을 높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스탁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좀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기업 수익이 좀 줄어들 건데. 내신입니다. 정경심 씨가 10일에 석방된대요. 그러니까 11일 자정이죠. 뭐 이 얘기를 왜 넣냐라고 하면 오늘 화천기계가 상한가를 갈 뻔했죠. 저는 화천기계를 홀딩하고 있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어요. 예. 요거 먹으려고 홀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 저의 선택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 중에 하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있어 볼 예정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대로 계속 떨어져 가지고 제가 뭐 엄청난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예, 지금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한번 보려고요. 석탄 원전 줄이고 신재생 40%로 확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지금 원유 가격이 뭐 마이너스까지 갔죠. 예. 저는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름까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 다른 방송을 봤는데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 4분기에 한전이 4만 원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 무슨 영상을 보신지 모르지만 엘리엇 파동을 엮기에는 지금 한전의 움직임은 엘리엇 파동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예,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죠? 그게 왜 엘리엇 파동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제 약간 반등하는 라인인데 여기에 엘리엇 파동을 갖다 대기엔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이게 설마 그럼 엘리엇 파동이 1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분기 정도를 1파로 올랐으니까 2파를 그럼 플랫 조정을 보인다 치고 3파 하면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분기는 하락입니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홀짜 게임에 빠져든 2030 곧버스 레버리지 초단타를 한다라. 이 보세요. 이 기사에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습니다. 내용도 보시죠. 2030 세대의 주식 투자는 엄청난 결심이 필요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급락장에 찬스가 있다고 보고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똑똑하죠. 네, 똑똑합니다. 이거 아무도 저때 당시에는 다 불나방이라고 욕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닙니다. 폭락론자 여러분, 아닙니다. 저분들 되게 잘한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구모 씨는 우리 세대의 부동산 신화는 남의 얘기고, 그렇죠? 사실 뭐 그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밀레니얼이 낀 세대입니다. 가장 가난하대요. 가장 가난한 세대라고 합니다. X 제너레이션 이런 사람들, 그다음 베이비 부머 세대, 그다음이 뭐 이번에 제너레이션 G죠. 젠지. 이렇게 세대가 나뉘고 있습니다. 저는 밀레니얼이에요. 밀레니얼인데 밀레니얼이 낀 세대라고 해서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가난하게 살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밀레니얼들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부동산 신화는 남의 얘기고 주식보다 더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에도 이미 투자해본 경험이 있어 주식시장의 리스크는 덜 부담스럽다고 했다. 자, 내용에 비트코인이 나옵니다. 결국엔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이게 안전자산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하면 저 도박꾼 이럽니다. 저 비트코인 한다는 얘기 주변에 어디도 안 해요. 어디도 안 합니다. 비트코인도 사실 뭐 투자재니까 예. 내일 뭐 당장 다 상폐되고 그러진 않죠.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인버스 곱하기 EX랑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있는 거를 홀짜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이 있죠. 색안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미지를. 저는 그 곧버스랑 레버리지 초단타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급락을 하면은 데이 트레이딩은 들어가요. 인버스나 레버리지에 대해서. 근데 급락이라면 제가 레버리지에 단타를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건 하지만 예. 이거를 예. 아무튼 좀 그래요. 미 잔인한 4월 2050만 명이 실업자 됐다. 대공황 이후에 최악이랍니다. 예, 최악. 그러면 이 3분기나 2분기나 4분기에 좋아진다라고 하면 진짜 지금이 대바닥이란 겁니다. 진짜.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코로나 중국이 고의로 퍼뜨렸다고 생각 안 해.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미국의 4월 실업률이 뭐야 이거? 내용이 다른데? 예, 아무튼 4월 실업률이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을 기록한 것에 대해 예견된 것이라며 빠른 경기 회복을 자신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간 분위기를 진화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11월입니다. 지금이 이제 5월이기 때문에 6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시작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최악인 거죠. 계속 이렇게 자기 재선을 위해서 행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될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하더라도 약간 쇼로 끝날 확률이 높고요. 글로벌 경제 캘린더는 보시면 이제 비노 고용지수 개판 났죠. 개판 났는데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빨간색이잖아요.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대공황의 일이 최악이라고 해놓고 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진짜 이놈들이. 이게 트루 폴스의 마법이라고 했죠. 실업률이 14.7%. 14.7%네요. 근데 기사에서 24.7%였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예상했는 게 16%인데 그 실질적으로 14.7%가 나왔다고 다들 좋아하고 있어요. 오, 생각보다 좋은데 이러고 있습니다. 웃긴 거죠. 국내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이제 조국 첫 장관의 첫 공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하청기계 좋은 방향으로 나왔어요. 좋은 방향으로 나왔고 뭐 정치적인 시시비비는 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가진 종목이 좀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 익절할지는 좀 보겠습니다. 이대로 죽을지 아니면 더 랠리를 할지를 좀 봐야겠죠. 아마 옆으로 기어갈 것 같습니다. 조정을 보인다면 플랫 조정을 보일 것 같아요. 아니면 상승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홀딩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은 2%라고 합니다. 근데 소비재가 최악이래요. 최악. EU와 포스트 코로나 통상협력 방안 논의는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더라고요. 결과를 왜 뉴스를 안 내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소부장에 대한 혁신 내 기술개발사 본격 추진한다고 했고요. 소부장이 반등을 크게 했죠? 크게 했습니다. 이것도 그 차트를 보면 또 누구인가 한번 해야 되죠. 예. 근데 못 잡았으니까 누구인가 해도 모양새는 안 나네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2차 회의 개최, 뭐 혈장 치료제 같은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겠죠. 중양일까지는 아무런 이벤트가 없습니다. 아, 여기 그걸 추가해야 되나? 5월 11일 신라젠 그 구속영장 심사. 코스피 코스닥은 이렇게 움직였고요. 시간에는 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월요일 시초가는 좋겠죠. 예, 이대로 미증시가 좋게 끝난다면 월요일 시초가가 좋게 출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은 오늘 좀 팔았고요. 외국인이 병아리 눈물만큼 샀어요. 코스닥은 계속 양시장을 매수하고, 양주체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을 다 매수했네요. 근데 진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짜증날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팔았죠. 예. 이렇게 양시장을 사는데 SK하이닉스를 디립다 사면서 삼성전자는 또 팔았어요. 지금 코스닥은 그 올해 시작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고 나발이고 그냥 더 상승해버렸어요. 이거 V자 반등 수준이 아니고 이거 무슨 반등이라고 해야 되죠? V인데 오른쪽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게 루트라고 해야 되나? 예, 루트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초조합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초조해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친구도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애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옆에서 좀 듣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를 보면서 시작했겠죠. 근데 지금 카카오도 사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주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사고 그냥 떡하니 있었더니 무슨 뭐 인산가, 뭐 인성정보, 이 살다 들어보지도 못한 종목들이 막 상승해요. 메이슨 캐피탈, 뭐, 자, 저 종목은 뭐 하는 종목이야? 약간 이래요. 그런 좀 뭐 상상인 인더스트리 막 이런 게 막 상한가하고 이러니까 이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 약간 트릭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 기관의 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야를 계속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거기가 답이 아니야. 일로 와. 계속 올라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대체자금은 계속 줄고 있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좀 줄고 있네요. 예, 신용융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게 좀 찝찝합니다. 지금 상승하는 장에서 계속 불을 타고 있는 거니까 나빠 보이진 않지만 이게 또 나중에 내관이 될 것 같아요. 반대매매. 이렇게 되면 떨어질 때 2차 하락까지 나와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뭐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다라고 할게요. 서킷 브레이커가 터질라나? 예. 아무튼 서킷 브레이커가 터지면 그 다음날도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초가 반대매매까지 나가버리기 때문에 2차 하락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계속 겪어봤으니까 아시겠죠. 글로벌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다 빨간색이네요. 예. 신용물과 3개월물을 팔고 있는데요. 기사는 내년에 네거티브로 갈 거라고 해놓고 지금 미국 채는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우존스랑 나스닥은 잘 오르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텍이 좀 지지부진한 게 길리어드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리어드가 좀 이상해요. 길리어드가 지금 현재 치료제에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하는데 주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거는 좀 집중해서 봐야겠죠. 저게 지금 현재 안 좋을 수도 있나 보다. 왜냐면 그 돈 냄새 잘 맞는 미제놈들이 안 사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유로존은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각국이 지금 피스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드라이브 해야 된다라고 했죠. 얼마 전에 좀 독일이 좀 삐걱삐걱거렸죠. 독일은 유로존에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남쪽이랑 북쪽이 대립하고 있어요. 유럽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독일도 약간은 좀 내가 왜 너네들 보증을 서줘야 되지라고 막 이렇게 재다가 결국엔 서주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서주기로 했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 복지에 치중하는 약간 그 좌익 국가들이 약간 좀 이 복지에 예산을 많이 써서 흥청망청 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독일이 좀 탐탁치 않은 모양입니다. 아무튼 유로존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마찰이 있었는데 잘 진행됐고 라가르드 총재도 지금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책적으로도 브레이크드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이 약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장난 시계. 시황은 확인 안 하셔도 되겠죠? 네, 확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종목을 보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뭐 또 더할 나위 없었죠. 이번 주도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한 주였고 그럼 7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좋은 랠리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지금 7주 동안 되게 기분 좋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시는 분들도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이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지 못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서 이 상승이 달갑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초조함을 가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거망동 이코를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경거망동에서 제가 수익을 본 적이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50% 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9%만 돼도 안 돼요. 51%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50%보다 높아야 돼요. 바카라가 이기락률이 49%라고 하죠. 49점 몇 %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100판을 해버리면 결국엔 돈이 빵원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1%의 확률이 있는 것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지 돈을 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적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요. 주말 동안은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목 리뷰는 제가 그냥 토요일쯤에 시간이 남아 할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주말 동안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